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정치가 최소한 총선 때까지는 갈 것 같다. 유승민 의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총선이란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자, 직접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사실 저희 이제 인터뷰는 예. 오래전에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잡았는데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하필 또 오늘 이 시점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 네, 자, 뭐 좋은 날인지 장날인지 모르겠는데 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는지요? 저는 뭐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결될 2월 달에 가능성. 예. 2월 달에도 무효표, 기권표 그거 네. 감안하면 사실 가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게 다 가 쪽으로 갔으면 뭐 그게 한 가결이죠. 10표가 가 쪽으로 예. 와가지고 가결이 어제 된 건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참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예. 뭐 단식 중인 분이라서 네.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얻겠다. 뭐 왜냐하면 뭐 직전에 그 3달 전에 한 대국민 약속 그것도 네. 국회 대표연설에서 본인이 예. 직접 원고에도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불과 3달 만에 뒤집으면서까지 이 부결되기를 바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이 문제를 떠나서 저는 우리 정치에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작됐다. 아, 큰 변화가요.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 이재명 예. 이 적대적 공생 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뭐 사실 꼼짝을 못했어요. 뭐 법안 해놓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해임 건의안 무시해버리고 뭐 장관 탄핵도 예, 헌재에서 뒤집어지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방탄의 늪, 네. 이재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꼼짝을 못했는데 저는 어제 가결을 계기로 네.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졌다. 예. 그리고 우리 정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 시작됐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당장은 네. 거기에 분열의 씨앗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장은 뭐 친명, 비명 이래가지고 또 강성 당원들이 있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일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일이잖아요. 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비리 의혹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민주당이 정치 철학이나 정책 노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는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당대표 개인의 과거의 어떤 비리 의혹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걸로 분열되고 당이 깨진다. 저는 이게 무슨 당이 깨질 일이냐. 분당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분당될 상황이 절대 될 수가 없는데. 될 수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예. 그런 분열의 가능성이 당분간은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색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같이 갈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거를 약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억눌러 왔던 방탄의 늪,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기로부터 어떻게 보면 족쇄가 풀린 거잖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한테는 네.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변화가 시작된 오히려요.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만나주지도 안 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대화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이 예. 치부하면서 이렇게 막 거부권도 행사하면서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주적이 사라졌어요 지금. 아하. 적이 사라진 공간에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적으로 규정할 명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게 위기다.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 위기다. 네. 그동안은 민주당을 때리면 됐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대표가 당대표 때문에 꼼짝 못하는 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로 때릴 겁니까? 아하. 그래서 문제는 관건은 민주당 사람들 네. 자신들한테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거 가지고 네. 치고받고 싸우고 당 깨고 친명 뭐 비명 갈라서 그냥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왜 당이 분열할 일이냐. 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자 이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보기에 네. 깨끗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새로운 리더
리더십이 민주당이 만약 들어서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죽었다고 자, 생각해요. 그러면 질문이 좀 아주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상황이 민주당이 위기입니까? 국민의힘이 더 위기입니까? 정치에서 더 급한 쪽. 정치에서 세옹지마 이런 게 많아요. 아, 세옹지마요.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요게 우리 그게 호재였고 호재가 됐고. 당장은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고 악재가 되고 이런 게 정치판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하.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해서 민주당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느냐 이 과제가 던져진 거고 네. 민주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열하지 않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낼 수만 있으면 네. 오히려 민주당의 변화의 희망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동안은 민주당이 거기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했잖아요. 뭘 못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리더십 타격받은 거는 뭐 지금 법원에 달려 있죠. 법원이 구속을 시키면 예. 뭐 당대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새로운 리더십 쪽으로 가는 거죠. 네. 당이 분열하지 않는다면 네. 깨지지 않는다면. 근데 만약에 만약에 예, 영장 심사에서 기각되고 네.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있다면 그러면 아마 오히려 민주당이 깨질 가능성이 훨씬 더 와, 높아진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깨질 거라고요. 그러시면 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아하.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예. 뭐 공천의 칼날을 휘두르면 소위 말하는 이번에 찬성표 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남기 힘들겠죠. 찬성표 던진 사람들 정말 이게 색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까? 아유 그걸 비밀 투표인데 무슨 색출을 합니까? 아하. 제가 그 투표 전에 뭐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당신 입장은 뭐냐 부결이냐 가결이냐 물어가지고 뭐 100몇 명이 뭐 부결 예, 그런 게 아니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을 망치고 있는 거는 너무 강성 당원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얹혀가지고 당이 가다 보니까 네. 이 양극단의 사생결단식 정치가 된 거죠. 그 지금 찬성표, 가결표 던진 분들 이재명 대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던졌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입장을 그렇게 보인 건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예. 가결표 던진 사람들도 그렇고 예. 일단 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아, 생존 본능이다 이거. 이재명 대표도 뭐 명분 다 버리고 네. 실리 취하려고 그리고 뭐 생존 본능이었고 네. 가결표 던진 분들도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자기가 뭐 자기 지역구 이미 뭐 친명계라고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렇죠. 있고 예. 공천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중에 일부는 당이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거대 야당으로 뭐 했느냐. 네. 당이 이 늪에 빠져가지고 뭐 그런 대의명분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있었겠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의 생존 본능과 또 당이라는 전체의 이 생존 본능 이런 게 작용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했다고 이제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정치 보는 눈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뭐 네. 다른 사람들도 예측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뭐 언론에서는 대부분 좀 그래도 부결을 좀 예측을 단식 했었는데. 때문에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게 투표 하루 전날 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SNS. 비판했어요. 예. 왜 이리 찌질한 짓을 하느냐.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명분실리 다 이런 아주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네. 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도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네. 민주당이 네. 좀 양치기 소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의석이 167석에다가 뭐 또 정의당 이런 합치면 예. 180석 가까이 되는데 야권이 근데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네. 이거는 민주당이 아무리 해봤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니 그냥 계속 무시하고 네. 그냥 거부해 버리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하고 해임 건의안 한다 그럴 때 국민들께서나 언론이나 뭐 저게 뭔가 큰 변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은 야당이 갖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명분 있는 법안을 제시를 하고 예. 청문회나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뭐 양평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수고 해병대 수사 외환 네. 문제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특검 발의할 권한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대법
대법원장은 이거는 표결을 해야 돼요.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죠. 예,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번에 이 가결의 후폭풍이 네. 저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거는 민주당이 실질적인 권한을 수단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실질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 그런 걸 하면 저는 민주당이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 탄핵안 같은 것도 네. 이 이야기 끄집어냈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네. 총리 해임 건의안 이것도 뻔한 거 아닙니까? 안 될 건데도 한 안 될 거다. 뻔한 거를 쇼로 이렇게 좀 쇼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제가 바보 네. 같은 짓이라 그랬는데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네. 그 민주당이 네.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방탄 국회 늪 여기에 빠져가지고 좀 제대로 전략적인 판단을 못했는데 저는 앞으로 총선까지 한 7개월 정도는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다. 양쪽 다. 양쪽 다. 그렇게 예. 봅니다. 총선 얘기 마저 좀 해보면요. 예. 지금 용산의 차출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당 지도부가 먼저 요청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지도부 예전에 계셨던 또 당 지도부가 지금 당 지도부는 핫바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당 대표는 바지 사자이고 네. 당 지도부는 핫바지고 용산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이 100% 당을 장악하고 있고 이 공천도 대통령이 100%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당 지도부가 뭐 용산에 인재를 추천하라 그러고 그랬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용산 차출설 그러는데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천하 인재가 용산에만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뭐 엉터리 같은 장차관들 또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준다. 대통령 백으로 와가지고 공천을 받아본들. 네. 아니 그 용산 차출이라는 게 그게 그 사람들 나중에 뭐 공천 받는 데는 좀 도움 될지 몰라도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이기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리하지 않다. 아니 윤석열 사람이라는 예. 그 이력이 네.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마크가 네. 그게 총선 이기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2020년 총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조국 사태가 2019년에 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셌는데도 2020년 1월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재난지원금 드리고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60% 가까이 올라갔어요. 네. 그럴 때는 그리고 우리 뭐 참패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달고 나와서 다 됐다. 달고 나와서 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난 1년 반 내내 네. 30% 선에 예. 30%대에 그냥 박스에 gat혀 있잖아요. 가끔 뭐 20%로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 지지도를 받아가지고 총선에서 이긴다. 그 용산 차출론이다. 무슨 용산이 공천 받는 데는 도움 될지 몰라도 본선에서는 도움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본선에 가면 용산 사람들 공천 받고 나와가지고 마지막 총선에서는 용산 이력을 아마 지우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빼고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등포나 뭐 강남 지역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른바 이제 검사의 대거 출마. 근데 만약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국민의힘 내부가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시끄러우시겠죠. 용산에서 대통령 대통령 부부가 네. 예? 대통령과 영부인이 뭐 공천에 뭐 상당히 관심이 있고 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네. 어쨌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배경을 네. 등에 업고 나오는 분들 네. 그분들이 많겠죠. 많을 것이다. 많으면 당은 뭐 앞으로 엄청난 공천 갈등에 휘말리가 있겠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 나오면 좀 수도권에 어려운 지역 이른바 험지. 험지에 좀 갔으면 가서 좋겠는데. 싸워라. 싸우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그렇게 대통령 이제 배경을 믿고 나오는 분들은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이나 TK, PK 지역에 쉬운 지역 가고 싶어하고 수도권 같으면 서울에 뭐 강남 서초, 송파나 뭐 이런 좋은 데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면 그거는 뭐
그거는 이제 아마 의석수를 상당히 줄이고 총선에 패배하는 데 오히려 기여할지 모르죠. 그런 상황이 될 움직임들이. 것이다. 네. 자, 지금 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는 곧 있습니다. 10월 초에. 예. 어떻게 예상합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뭐 직접 사면을 해가지고 네. 총선에 내보냈으니까 네. 당 지도부는 그 이번에 공천하는 거 싫어했던 것 같고 무공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특히 그러고 이번에 그 구청장이 물러나고 강서구에서 예. 이 재보궐선거가 있게 한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주역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시 공천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정부에서 강서구에다가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거기 뭐 고도제한 것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거든요. 예. 지역에는 그거 해주겠다라고 무리하게 그럴지 몰라도 저는 민심은 지금 굉장히 싸늘하고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네. 그렇게 보고 앞으로 한 2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 기간 안에 20일도 채 안 남았죠. 이 기간 안에 대통령이나 국힘이 과연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되돌릴 만한 그런 변화를 보이겠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 부분 이것도 선거에 제가 영향이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알 수 없지만 저는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극심한 내용에 휩싸이고 있지만 네.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지금 두고 보세요. 그동안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뉴스의 중심에 선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앞으로 뉴스의 중심에 설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없어지면. 그럼 민주당의 뉴스가, 변화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오히려 뉴스에서 밀리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네. 진짜 차분하게 정신 차리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면 저는 이번 사건이 자기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또 김기현 대표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그게 국힘의 변화를 촉발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예. 내년 총선은 뭐 윤석열 대통령 1인 딱 브랜드로만 치른다 이래 돼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 이런 그렇죠. 말들이 공천도 많죠. 대통령이 다 하고 뭐 총선도 자기가 직접 치르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170석 자신 있다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 천만의 말씀인 게 그래 가지고 총선에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수도권에서는 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만약 민주당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끝나고 민주당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압박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런 압박을 받으면 지금 당이 완전히 허수아비가 돼 있고 완전히 뭐 당대표는 바지 사장이고 국민들이 아무도 관심 안 주는 그런 당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숙제가 되겠죠. 뭐 항상 그런 질문은 저도 드리는데 수도권에 이제 의원님이나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이른바 비윤들이 좀 등장해야 된다. 필요하나 질문들을 제가 많이 들어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좀 아직까지는 그냥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 국민의힘 안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글쎄요 뭐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고 뭐 전혀 대화나 이런 게 지도하고는 없고요. 저는 뭐 제 개인 문제를 떠나서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제일 중요한 승부처인데 가장 크고 여기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중도무당층 그다음에 20대부터 50대에 걸쳐 있는 비교적 젊은 분들의 표심 그리고 이제 뭐 지역적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죠. 거기에 대해 충청 일부 포함되고 이런 이 광역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위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속으로는 위기라고 생각하는데도 겉으로는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간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변화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인물들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대법원장 얘기는 좀 하셨고요. 장관 후보자 중에 신원식 후보자 제가 알기로는 캠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제 캠프였었는데 예. 저하고 뭐 아무 그럴 일도 없었는데 네. 뭐 대선 이후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게 됐는지 예. 뭐 언론에다 대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전향선을 하셔서 네. 대통령 쪽으로 이제 간 분인데 근데 그분이 뭐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그분이 12.12 쿠데타 네. 5.16 예? 군사 정변 쿠데타 다 쿠데타죠. 5.18 특별법 통범도 장군 또 해병대 수사회합 이런 데 대해서 또 이완용 매국노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 인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역사 이념이 편향된 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념 전쟁에는 맞을지 몰라도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문민 통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나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강군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국방장관으로서 어울리겠느냐. 네. 왜냐하면 국방장관 되고 나면 끊임없이 그런 문제에 계속 시달릴 텐데 그래서 그분이 최근 수년간 했던 이 부적절한 발언들 저는 뭐 전혀 하나도 지금 동의하는 게 없는데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청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살을 짚을 일이 많을 거고 네. 저는 이런 인사가 이 총선에 굉장히 안 좋게 좋지 않다는 거죠. 작용하고 민심 위반 원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는 그냥 임명하실 거 아니에요. 예. 강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보나마나. 가능성이 좀 크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청문 과정에서 진짜 민심 위반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예. 김행 후보자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식 파킹 얘기도 있고. 뭐 우리 논란이 좀 됩니다. 김 의원이 예. 그런 거 많이 지적하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뭐 여가부 장관으로서 뭐 좀 적절한 후보냐.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과거의 발언들 있던데 이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지만 가짜뉴스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 썼던 말을 보도하는 거를 가짜뉴스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청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겠다. 근데 이번 인사가 대통령께서 가서 열심히 싸워라. 라고 대놓고 싸워라라고 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아마 이분들 굉장히 싸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급하게 흘러서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신당과 무소속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출마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쯤? 연말까지는 고민을 끝내야 돼요. 저는 제가 24년째 정치하면서 늘 일관되게 정치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고 제가 몸담은 게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진짜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우리 정치를 혁신하는 게 저는 늘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정치를 바꾸고 혁신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길이 있다면 뭐 거기 아무리 어렵더라도 갈 거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든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뭐 짧게 죄송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저 TK 출마설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도 마음이 상당히 좀 심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3번을 실패를 했잖아요. 노원구에서. 그렇죠. 그때마다 가서 제가 선거를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결국 당하고 관계의 문제고 제가 보는 케이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개혁이나 특히 경제 민생 안 챙기고 이런 문제 개혁을 안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했는데 이재명 저도 이재명이래요. 이준석 전 대표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 제하고는 경우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